다시 힘내서 해볼까요? 정신이 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죠. 다시 그냥 다시 잘 봐요. 다시 잘 봐요. 케이스 분류된 경우를 한번 잘 봐요. 잘 봐요. dn1 그러니까 1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고 n-1 가지고 그 사이에서 경우가 갈린 거예요. 2가 몇일 때 골라내내를 기준으로 다시 가봐요. 얘가 몇으로 갔을 때는 1로 갔을 때는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갔을 때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C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색칠하는 문제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와요.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일단 dn1이 먼저 발생했죠. 몇 가지? n-1가지입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서 몇 개로? n-2개로. 그리고 나서 또 n-1개로. 얘네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한숨이 절로 나와. F4 값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요? 3에 F2 더하기 F1인데 F2가 아까 얼마였고? 3, 2가 되고요. 아까 F3은 얼마였고? 2였고 F2는 1이요. 아우. 오늘 원하는 결과를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한번 5 한번 해볼까요? 5 F5 그럼 몇에다가 4의 F4 더하기 F3 하게 되면서 F4는 아까 구한 9 3은 2 그래서 44 확 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면요. 몇 번 문제? 7번 문제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저걸 다 곱했더니 얼마래요? 0이 아니어야 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F1은 뭐가 A1은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2도 2가 아니고 3도 4도 결국 자기 모자 자기가 안 쓰는 거예요. 몇 개 가지고 하고 있어요? 4개. 그래서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F4 미안해 5번이 아니죠? F4 몇 개였죠? 9개 9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너지 중간에 보면 이거에서 한번 살짝 비틀어 놓은 거 있어요. 뭐에 놓은 거? 살짝 비틀어 놓은 거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달아놨거든요. 그거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수용도 잘 그려보세요. 알겠죠? 돼요? 괜찮아요? 자, 8번부터는 줄레 쉬워요. 8번부터는 줄레 쉬워요. 무슨 법칙을 써놨어요? 고배 법칙 써놓으세요. 고배 법칙은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사건이 2개 발생합니다. 몇 개 발생해요? 사건 A, B가 나는 사실 동시에라는 단어를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아까 동시에 아까 하배 법칙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였고 근데 아까 특수한 케이스를 보면 동시에 뭐 할 때도 있어서 발생할 때도 있었는데 아까 그 동시에 발생할 때를 계산해 보시면은 곱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통 뭐를 더 선호하냐면요.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를 더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순차적으로 발생,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하십니다. 그래서 A와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씁니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때, 뭐 할 때? 동시에 발생할 때
그때 경우의 수는 A, B입니다. 둘이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래서 8번 한번 문제 보세요. 주차된 4개의 차가 있대요. 차량이 한 번에 몇 대씩? 한 대씩 빠져나올 건데 모두 뭐 할 거래요? 모두 빠져나올 건데 모두 뭐만 하겠대요? 직진만 하겠대요. 그럼 상황을 순차적으로 보시면요. 앞라인이 먼저 나와야 되고 뒷라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앞라인에서 누가 먼저 나올래 해서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써보세요. 앞라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고요. 뒷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인데 이 앞에 거 나오고 뒤에 거 나오는 거죠. 사건이 순차적으로 뭐였어? 발생해서 곱하기 해서 총 몇 가지다? 4가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9번 한번 좀 볼게요. 서로 다른 몇 개의 제품? 2제품을 골라서 각각 몇 가지? 한 종류씩 고르겠대요. 구입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라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구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노트랑 메모지 고를 수도 있죠. 또 가능한 거 뭐 있어요? 메모지랑 메모랑 형광펜 또 그렇지 형광펜이랑 노트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미 케이스 분류하셨죠? 그래 자연스럽게 요 셋은 동시에 발생해요? 요렇게 케이스 분류하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노트 메모지 순서대로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요때는 4 곱하기 5해서 20가지가 있겠고요. 메모장이랑 형광펜은 5 곱하기 6해서 얼마? 30가지. 형광펜이랑 노트 4 곱하기 6해서 얼마? 그리고 싹 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죄다 뭐해서? 더해서 답 내시면 되겠어요. 괜찮겠죠? 여기까지. 요거에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A 빼기 B의 몇 제곱? 세제곱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뭐가? 제곱을 전개했을 때 항의수 총 몇 개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전에 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따로 떼서 볼게요.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항 몇 개 나와요? 오늘 저거 전개할 줄 알잖아요. 항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4개? 다 쓰세요. 4개 한번 써보실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래서 4개고요. 요 뒤에는요? 여섯 개 나오죠. 자, 이걸 뭐 할 거예요? 전개할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 항해수 왠지 몇 개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돼요. 24개 나올 것 같죠? 맞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고병호칙으로 보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요? 한 개 골라와야 되죠. 한 개 골라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중에서 몇 개 골라서 한 개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항을 만드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미 고르는 것 자체가 순서대로 뽑아왔어요? 안 뽑아왔어요? 뽑아왔죠. 그래서 4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11번 보겠습니다. 100의 숫자는 소수래요. 무슨 수? 그 다음 10의 숫자는 홀수래요. 그 중에서 또 뭐인 거? 짝수인 거? 뒤지게 복잡해요. 결국에는 얘도 무슨 분류 잘 하셔야 돼?
케이스 분류 참 잘하셔야 됩니다. 누구 기준으로 하실래요? 아, 100으로 합시다.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올 수 있는 거 2, 3, 5, 7밖에 없습니다. 요 네 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거 잘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에는 누구 올 수 있다고요? 홀수.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1, 3, 5, 7, 9 올 수 있고요. 얘는 무슨 수여야 되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4, 6, 8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5개 중에 하나 뽑아와야 되고 뒤에 거 3개 중에 하나 뽑아와야 돼서 이건 5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겠어요. 썼잖아요. 중국이 안 된다. 이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거 해보세요. 그럼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거. 그럼 결국에는 이 다음 것도 몇 가지? 20가지. 얘도? 얘도? 20가지가 되겠죠. 몇 도 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의 자리 숫자는 0 올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죄다 얼마? 5 곱하기 5에서 25고 25가 몇 개? 4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12번 한번 해볼게요. 별표 치세요. 내가 뒤에 가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적어도 밑줄 쳐놓으세요. 적어도. 어떠한 논리인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12번.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자리 무슨 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0이 적어도 몇 개? 하나라는 거는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는 안 되죠. 근데 3개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케이스 분류 나눠볼게요. 첫 번째 0이 몇 개? 한 개. 두 번째 0이 2개. 세 번째 0이 3개입니다. 써놓고 보니까요. 이런 논리예요. 잘 보세요. 써놓고 보니까 지금 뭐 하나가 딱 없어요. 0을 아예 안 쓴 것만 안 썼어요. 맞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요 4개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을 한 번만 쓸 거고 2번만 쓸 거고 3번만 쓸 거고 아예 안 쓸 거니까. 맞아요. 동시에 안 쓸 건데 어떤 논리냐면 이걸 싹 다 치면 뭐예요? 우리 우주 만물에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을 안 쓴 숫자도 있죠. 0을 한 번만 쓴 숫자도 있죠. 2번 쓴 숫자도 있죠. 3번 쓴 숫자 있죠. 다 합치면 뭐예요? 전부 다죠. 맞아요. 물론 100의 자리 숫자까지만 보는 거야. 세 자리 숫자만 다시 저걸 다 합쳐버리면 결국엔 세 자리 숫자는 전부 다 튀어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머리를 굴리시면 이거 어차피 다 합치면은 세 자릿수예요. 몇 자릿수라고? 세 자리 자릿수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만 안 썼다고? 그럼 차라리 이걸 다 세지 말고 이걸 그냥 갖다 빼시면 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2번 옆에다 쓰세요. 적어도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시면 돼요. 지금 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한 80%예요. 몇 퍼센트? 80%인데 그럼 20%는 뭐예요? 라고 써놓으세요. 요 20%는요 하긴 했는데 애매할 때 있어요.
너네가 이 행위를 왜 하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다 찾는 것보다 이거 찾는 게 압도적으로 쉬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저걸 찾는 게 압도적으로 쉬운데 나머지 20% 문제들을 잘 보시면 반대 사건을 썼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또이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로 푸나 반대로 푸나 어차피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반대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원래 뭐 하던 대로 케이스 분류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너무 쉬워요. 몇 개의 자연수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을 아예 안 쓰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쉽죠? 몇부터 몇까지? 1부터 9까지 쓰시면 돼요. 차례대로 발생하는 거죠. 100자리 수부터 가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하나 썼으면은 8가지 가능하죠. 여기는 7가지 가능하죠.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냥 9. 정신 차립시다. 미안해요. 정신 차릴게요. 정신 차릴게. 그렇죠? 아무 상관 없죠? 서로 다 정신 차릴게요.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총 몇 가지? 729가지. 이게 729가지. 따라서 전체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예요? 100부터 몇 가지? 999까지가 몇 개예요? 900개죠? 그래서 900개에서 얼마를 빼주면은 29를 빼주면 결국 171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죠? 13번 13번 얘도 어렵죠? 얘도 케이스 분류 잘하시면 돼요. 케이스 분류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두 학생 누구랑 누구? 갑하고 을이 다음과 같은 도로망을 건널 거예요. 갑은 도로망을 따라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A를 출발해서 B 지점과 C 지점을 차례로 밑줄 차례로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을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A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지점하고 C 지점을 간 다음에 B 지점을 가겠대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문제가 쉬운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요.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뭐 했으면 좋겠대요? 달랐으면 좋겠대요. 이게 뭐 개소리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생각을 조금 해보시겠어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빨리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은 반시계로 돌고요. 을은 시계로 돌죠. 서로 가는 길이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돼. 이거 어떻게 하시죠? 어차피 순서가 뭐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어차피 갑은 반시계로 갈 거고 을은 시계로 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뭐 했으면 좋겠으니까 길이 달랐으면 좋겠으니까 각 연결망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골라내시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여기에서 갑하고 을이 갈 수 있는 도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갑아 어디 갈래?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을은
두 가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 도로망에서 우리가 갑하고 의리로 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2예요. 그럼 같은 논리로 밑에 도로망에서는 4 곱하기 3이 되고 이쪽 도로망은 2 곱하기 1인데 요 세 개의 케이스가 따로따로 발생해요? 동시에 발생해요? 동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6 곱하기 12 곱하기 2가 되면서 결국 14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14번은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14번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죠. 100의 무슨 수? 양의 약수. 우리 중학교 때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요.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약수를 만들 거예요. 뭐를 만들 거예요? 약수를 만들 거니까 약수는요. 이 둘의 인수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수라는 친구들은요. 약수라는 친구는 2도 일단 있어야 되고 5도 일단 있어야 돼요. 일단 써놓으세요. 아닌데 하지 마시고 여기에 네모 박스를 좀 쳐보세요. 약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를 꼭 다 들고 와야 돼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를 안 가지고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안 갖고 와도 돼요. 뭐도 돼요? 한 개 들고 와도 되고 두 개 들고 와도 같은 논리 여기도 이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걸 조합하면 되니까 총 몇 가지다? 약수는 총 9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 9가지. 이제 뭐를 구해볼 거예요? 합을 구해볼 거예요. 뭐 구해볼 거라고? 약수들을 전부 다 나열해. 오늘 그렇다고 9개 다 나열해서 더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약수들 합 어떻게 구할래요? 얘도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래서 케이스 분류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약수들을 쳐다보시면 이가 아예 뭐한 놈들? 없는 놈들도 있을 거고 한 개인 놈도 있을 거고 두 개인 놈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케이스 분류해서 더해볼게요. 이가 아예 없어요. 이가 아예 없는 놈들끼리 다 뭐 하시면은 더하시면은 5가 없는 놈도 있을 거고 5가 하나인 놈도 있을 거고 5가 두 개인 놈도 있을 거예요. 이 논리 이해돼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2가 몇 개인 놈은 한 개인 놈들도 똑같이 쓰여지겠죠. 2가 몇인 놈도 두 개인 놈도 똑같이 쓸 거예요. 이거 다 뭐 할 거예요? 다 더할 건데 이만큼이 다시 무슨 인수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요 공식이 나옵니다. 어머 선생님 이해 빵스는 배운 적이 없는데 맞아요. 배운 적이 없죠. 근데 느낌상 이해해보세요. 저 빵스는 얼마면 되겠어요? 1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계산은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15번 보겠습니다. 15. 300이 몇 승? 300의 n승. 소인수분을 먼저 해주실까요? 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3의 n승 곱하기 2의 2n승 5의 2n승 여기까지 소인수분이 잘 되죠. 이거의 무슨 수들 중에서 약수들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몇인 거? 5인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의 자리 숫자가 뭐라고? 자리가 5라는 소리는 일단은 첫 번째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뭐의 배수면 돼요? 5의 배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약수들 구성 요소들을 잘 찾아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5이려면 누구는 없어야 돼요. 2는 없어야 돼요. 2는요 절대로 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누가 없어야 된다고? 2가 없어야 돼요. 꼭 과감하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를 그냥 아예 빼고 보시면 되죠. 이 안 넣을 거니까. 돼요 여기까지. 저 남은 것들로 무슨 수 만들면 돼요? 약수 만들어 내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얼마? 40인 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냥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30 9는 0이 되고요. 8이에요. 39 맞죠? 그래서 1, 2랑 에? 아! 미안해요. 승우야 너 원래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그렇지? n은 얼마? 4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바보가 돼요 여기까지. 16번은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돼서요. 16, 17, 18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몇 시예요? 57분. 57분. 파이팅! 우리 16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요.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여전히 어려워해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불 가능 금액 vs 지불 가능 금액이랑 지불 방법에 써요. 쟤네 둘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뭐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나 1,000원 낼 거예요. 뭐 낼 거라고? 1,000원 낼 거예요. 지불 가능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낸 것도 1,000원인 거고요. 500원짜리 몇 개 낸 것도 2개 낸 것도 그냥 1,000원 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불 방법,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몇 가지를 보겠다? 한 가지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불 방법은 쟤네 둘이 다른 거예요. 1,000원을 낼 건데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낼래? 아니면은 500원짜리 몇 개로 낼래? 저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가 쉽냐면요. 지불 방법이 뒤지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얼마를 내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불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 지불 방법의 수를 세라 하면은 아까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100원짜리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어요. 100원짜리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4가지입니다. 500원짜리 쓸래 말래 해서 몇 가지? 3가지. 얘는 4가지 해서 다 곱하면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물건 사러 가가지고 돈을 안 낼 리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셋 다 뭐 한 거? 안 쓴 거는 한 번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불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지불 가능 금액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거나 지금 뭐한 경우로 보겠다는 거니까 같은 경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원칙을 좀 세워드리면요. 대원칙을 세워드리면 단위를 낮추세요. 단위를 뭐 하시라고? 단위를 자꾸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단위를 함부로 내리시면 안 돼요. 뭐 하시면 안 된다고? 함부로 내리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1개가 있어요.
이때는 단위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얘 얼마 낼 수 있는지부터 한번 쭉 써보면요. 10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해서 총 몇 가지 가능해요? 7가지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논리 한번 잘 보세요. 100원짜리가 6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도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럼 위에 한 것처럼 4 곱하기 2에서 빼기 1 하면 되지 않냐? 그럼 7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잘 보세요. 100원짜리가 1, 2, 3, 4, 5인데요. 이 5가 좀 중요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얘는 따지고 보면은 100원부터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얼마까지? 1,100원이 될 때까지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단위를 내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둘이가 겹쳐질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봐도 되는 거야? 11개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빨리 하고 갈게요. 16번 보세요. 1,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2장, 만원짜리 3장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거가 아니라 앞에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1,000원짜리가 4장, 5,000원짜리가 2장, 만원짜리가 3장인데 여기가 겹쳐요. 그럼 뭐를 내리라고? 단위를 내리세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몇 장? 4장. 5,000원짜리가 8장. 쭉 다니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시 단위가 겹쳐요, 안 겹쳐요? 1,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짜리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단위가 안 겹칩니다. 얘. 맞아요.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5 곱하기 9에서 하나 빼서 얼마? 44.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괜찮겠죠? 일부러 목요일이어서 숙제를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밀린 숙제 좀 마무리 해오시고요. 뭐 해보라고? 밀린 숙제 좀 마무리 해오시고 다음 수업 때 승권이는 시너지 프린트 좀 들고 와라. 앞에 여러 가지 방정식. 뭐 상태가 왜 이래?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1등급은 안 했어요. 일단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그래도 막 적진 않아요. 우리 목요일날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1504번까지 몇 번까지? 1504번까지 숙제 반드시 마무리 해오시고요. 유는 시너지 들고 오시면 되고 승권이는 시너지 프린트 들고 와라. 여러 가지 방정식. 네. 이거 왜 들고 오라고 하냐면 목요일날 켜야 될 거야. 목요일날 켜야 될 거니까 알겠지? 숙제 꼭 마무리하세요. 뭐 해달라고? 숙제 꼭 마무리하세요. 알겠죠? 생각보다 숙제가 적은 듯 보여도 많아요. 목요일까지 하려면. 알겠죠? 응. 얘들아 열심히 삽시다.